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황준호의 월드 리뷰 시간입니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밤사이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합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정보기관의 해외 도청 실태, 이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미국 정보기관이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대변인이 어제 성명을 통해서 도청 정보를 입수했다고 확인했는데요. 총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통화에서 그런 도청 관행은 신뢰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요. 독일에 대한 미국의 감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오바마 대통령한테 요구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도청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렇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안 한다는 말을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도청을 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네. 자, 도청 사실 역시 스노든 문건 때문에 알게 된 건가요? 예, 메르켈 대변인이 어떻게 알게 된 건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통화 전에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CIA의 요원이었던 스노든이 폭로한 문건을 통해서 그 관련 사실을 보도했으니까 아마도 그 경로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스노든의 문건이 다시 부각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파문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은 거기에 해명하느냐고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독일 사례에 앞서서 미국이 프랑스 국민 수백만 명 그리고 멕시코의 전현직 대통령의 통신을 감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고요. 또 어제는 미국 국가안보국이 이탈리아 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와 이메일 같은 것을 몰래 봤다는 사실도 보도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탈리아 의회 산하의 정보기관 감시기구 사람들이 미국 정부의 설명을 듣겠다면서 미국으로 직접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언론들은 이 문제 취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미국 백악관 관리가 트위터 때문에 해고당했다는 사건은 뭡니까? 미국 백악관의 고위 관리가 익명의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서 정부와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언급한 것이 문제가 돼서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핵 확산 방지 담당 국장을 맡았던 조피 조지프라는 사람의 일인데요.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할 정도로 고위직이고 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 2년 동안 가명으로 트위터에서 백악관과 의회 관계자들을 향해서 수백 건의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날렸다가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주에 곧바로 해고됐습니다. 예. 자, 어떤 트윗을 썼던 건가요? 정부 내 인사 이동 뒤에 있는 정치적인 이유 같이 아주 민감한 내용을 흘렸고요. 또 사람을 직접 거론한 험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해서 중동 외교에서 정책 목표가 거의 없고 성과도 전혀 없었다. 이런 비난을 했고요. 또 서멘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트위터에서 시리아 문제를 자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좀 파워 대사한테 시리아 대통령이 자기를 팔로우할 것 같지 않다고 알려줄래요? 이런 트윗을 날려서 조롱했습니다. 그 외에도 존 캐리 현 국무장관이라든지 또 토머스 도닐런 전 NSC 보좌관 그리고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험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제적인 망신까지 자초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국제기구가 부패 때문에 망신을 당했군요.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을 개발도상국에다가 전파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에 설립돼서 작년에 정식 국제기구가 된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 GGGI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 정동에 본부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기구의 예산 부정 집행과 낭비 실태가 드러나면서 북유럽 회원국들이 예산 지원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투명성 검토를 요구하는 등등의 부패 논란에 휩싸였다고 AP통신과 덴마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는데 이런 망신 당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산 낭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덴마크의 전 총리이자 현재 제1야당 자유당의 대표인 라스무센이라는 사람이 작년부터 이 기구의 초대 의장으로 있는데요. 항공편을 퍼스트 클래스로 타고 다니는 등 덴마크 강요의 평균 여행 비용의 3배 이상을 쓰는 낭비 행태를 보였고요. 또 자기 딸의 해외여행 비용까지 녹색성장기구의 예산으로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옆나라 노르웨이는 추가 회계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106억 원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덴마크도 내년에 기부분담금 계약을 갱신하기에 앞서서 이 기구에다가 재정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라스무센 의장은 덴마크 정부의 복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던 우파 쪽 정치인인데요.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외국 언론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우리 처지도 참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돈을 많이 내고 있는 기구죠? 예, 한국 정부의 재정이 매년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까지 우리 정부가 낸 돈이 국가별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덴마크 우파 정치인의 사치스러운 여행 비용을 댄 꼴인데요. 국내적으로도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작년에 이 GGGI 직원의 주택 보조금이라든지 자녀 학비를 너무 많이 준다는 등등의 지적을 우리 감사원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정부들도 이 기구에다가 그 나라 국민들의 세금을 내고 있는 거니까 한국이 설립을 주도한 첫 번째 국제기구가 세계적으로 신뢰를 잃는 일이라서 이 확실한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장의 새로운 움직임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군요. 미국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의 한미연구소가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경북도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 서쪽과 남쪽에서 2개의 새로운 갱도, 터널 입구와 또 이곳에서 파낸 흙을 쌓아놓은 더미가 관찰됐다라고 어제 전했습니다. 38노스는 앞으로 추가적인 핵실험에 필요한 새 갱도를 뚫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있었던 핵실험을 한 걸로 추정되는 기존 갱도 내부의 통행과 통풍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출입구를 만드는 작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만약에 별도의 새 갱도를 만드는 거라면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전망했고요. 또 가까운 시일 안에 4차 핵실험이 이루어질 거라는 징후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38노스라는 사이트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위기를 고조시킨다거나 하는 데는 아니고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하는 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둔 그런 관측을 내놨는데요. 그렇지만 요새 북한이 하는 말들을 보면 이게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북한 외무성이 외부의 핵 위험이 가중되는 한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성명을 냈고 또 최근에 부쩍 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나올 때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하고 모종의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고 대외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정말로 뭔가 사고를 치려고 할 때 사전 경고라든지 명분 쌓기 이런 용으로 강경 메시지를 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미가 물밑 협상을 하는 조짐이 없기 때문에 김정일 사망 2주년, 그게 한 12월인데요. 이 2주년을 전후로 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일이라 함은 4차 핵실험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고요. 우리 정부가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이후에 다시 입장이 나왔군요. 예, 어젯밤 늦게 일본 교도통신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본 외무성이 우리 정부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동영상을 활용한 독도 영유권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토 군이 외무성 보도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동영상 유포는 일본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자료를 사용하면서 계속 정중하게 설명해 나갈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무성은 동해 표기 문제, 이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부르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입장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연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정중한 설명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한 1등 그리고 2등 후보의 견해.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던 간에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시하는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새누리당, 민주당 지도부는 외곽에서 지원 사격. 민주당 김한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나라가 이렇게 난리 났는데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아직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만 하고 계실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최경환. 대선 불복을 하려면 떳떳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지 이제 와서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취약하게 하는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이 투표로 판가름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자기 모순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하신 1등 후보 말씀. 민주당에서 국정원 직원 70명이 조직적으로 정치 공작을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터무니없이 하면서 언론까지 대동하고 쳐들어갔습니다. 댓글 하나 단 흔적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감금당하고 고생한 그 젊은 여직원, 그 여직원만 불쌍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사람이 먼저가 아닌가 봐요. 경찰도 못 믿겠다, 선관위도 못 믿겠다 하면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런 낙곰수만 믿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허위사실 유포하는 낙곰수는 어떻게 됐을까?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의로 말을 꺼낸 김호준 총수.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자유를 일반 국민들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지켜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상대를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은 주진우, 김호준 씨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겁니다.